요즘 나이 먹으니 체력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밤을 새도 전날 무리를 해도 다음날 타격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고, 과연 나이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체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체력은 우리 생활의 기초입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아침부터 찌뿌둥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리고 하루 종일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나름 운동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시간을 내어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도 어쩐지 피로감이 가시지 않고 항상 살도 빠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이 영상 꼭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운동하시면 더 효율적이면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체력을 빠르게 높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해당 부위에 반복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걸어 근섬유를 찍고 회복하는 과정으로 근육을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특정 부위의 고강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과로 유발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멋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은근히 감기에 잘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서 체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 두 번째 저강도 유산소 운동, 세 번째 인터벌 트레이닝.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이전에 근력 운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을 키우겠다고 평소에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기보다는 근력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비약적인 체력 상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력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근력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우리 몸의 핵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매달리기, 플랭크, 스쿼트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매달리기를 통해 온몸의 근육을 깨워주고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1분, 2분 점진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을 늘리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몸의 근력이 늘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매달리기의 상세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할 근력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코어 운동입니다. 팔, 어깨, 복부, 허리, 하체까지 전신 근육을 한 번에 사용하면서도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30초, 1분, 2분, 3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체력의 근간은 몸을 지지하는 하체입니다. 하체를 튼튼하게 세팅해주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프리스쿼트로 집에서 간단히 20회씩 5세트 총 100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근력 운동을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체력을 키우는 기초 근력 운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터질 듯이 뛴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턱대고 오래 뛰기만 하면 숨은 턱끝까지 차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체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올리려면 유산소 운동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효과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유산소 운동은 바로 저강도 유산소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강도 유산소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개인마다 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바로 최대 심박수입니다. 저강도 유산소는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이라면 220에서 20을 빼고 0.5 그리고 0.6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 50에서 60%가 되는 심박수를 유지하는 유산소를 주 2회 1시간씩 진행하면 체력을 쭉쭉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벌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는 적산역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력 운동과 저강도 유산소를 병행하면서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다음에 추천하는 운동으로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숨이 크게 차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필요 산소량 대비 호흡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몸에서 부산 소재라는 것을 가동하게 되고 그때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젖산입니다. 그리고 이 젖산이 생기는 시점을 젖산역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느끼는 근육통의 이유가 바로 젖산이기도 합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의 경계선이 젖산역치이고 젖산역치가 발생되는 시점을 뒤로 늦추면 즉 적산역치가 높아지면 더 오래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력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젖산 여치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결국 체력을 진짜 높이려면 내 몸에 젖산이 최대한 천천히 늦게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터벌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4분 질주 그리고 4분 걷기와 달리기 수준의 쿨다운을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 1회 추천하지만 체력이 늘어난다면 그 시간과 세트 수는 스스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체력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을 키우고, 인터벌 트레이닝, 젖산 역치 훈련으로 체력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을 준비시켜 놓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빠르고 쉽게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시작은 매달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점인 매달리기는 많은 장점이 있는 운동이니 이번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전 영상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